안녕하세요. 세계대 맘기행의 켄입니다. 오늘은 배낭여행할 때 필수 앱 10가지를 순식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설명이 길어갖고 좀 영상이 긴데 이번에는 빨리 요점만 얘기하고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지도 앱입니다. 구글 맵입니다. 구글 맵이 가장 편합니다. 맵스미는 오프라인 때 많이 쓸 수 있고요. 구글 맵은 나라별로 이렇게 교통 상황을 다 보여줍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안 되는데 교통 상황 뭐 예를 들어 지하철 노선이나 뭐 이런 것들 다 같이 표시를 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다 표시가 되기 때문에 물론 표시가 안 되는 나라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가장 편리하고요. 맵스미는 오프라인 지도 맵스미는 오프라인 지도이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인터넷이 원활하지 않은 곳에 갈 때는 맵스미를 추천합니다. 자, 우버 앱입니다. 우버 앱은 공유 자동차 플랫폼인 거 다들 아시죠? 우버 해외 나가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카카오 택시, 타다 같은 거니까 요거는 뭐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요거는 다운받아 갖고 미리 카드 등록해 놓으시고 가는 게 좋고요. 나라마다 좀 다르고요. 우버가 없는 나라거나 우버보다 그랩이나 다른 공유 차량이 조금 더 활성화된 나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나라 갈 때는 그랩 같은 것들도 같이 다운을 받으셔 갖고 등록을 해 놓으시고 가는 게 편합니다. 요건 필수입니다, 여행에. 자, 구글 번역기 가져가야 되죠. 팝하고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팝하고는 그 언어가 전 세계 언어가 다 돼 있는 게 아니라 한정돼 있죠. 물론 영어나 웬만큼 쓰는 언어들은 다 돼 있는데 특정한 언어들은 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쓰기 위해서는 구글 번역기가 조금 더 좋고요. 팝하고는 조금 채팅에 조금 더 특화된 것 같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구글 번역기 같은 경우는 또 이 앱 안에서 사진으로 찍어갖고 실시간으로 사진으로 텍스트를 번역해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좋습니다. 그래갖고 번역기는 구글 번역기, 뭐 팝하고 쓰실 분들 2개 다 가져가시면 되고요. 자, 네 번째는 스카이스캐너죠. 스카이스캐너는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스카이스캐너는 제가 비행기 싸게 예약하는 방법에서 설명을 한번 드렸고요. 카약도 있는데 스카이스캐너가 앱에서도 검색하기 좀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낭여행 갈 때 한 국가만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국가를 다니다 보면 물론 또 그리고 국내에서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 말고 해외에서도 지방 쪽으로 갈 때 또 필요한 비행기를 탈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비행기 최저가 검색하고 노선 시간 알아보기 위해서는 스카이스캐너 꼭 필요하고요. 뭐 대한항공을 타시고 오셨으면 대한항공 같은 것들도 이미 어플로 하나 조금 미리 다운 받아 놓으시면 좋습니다. 요거는 저 같은 경우는 뭐 따로 가입을 따로 하지는 않고요. 시간 스케줄 볼 때만 사용을 하고요. 이전 영상에도 말했지만 거기서 항공사를 알아보고 그 항공사 홈페이지에 가서 저는 예약을 합니다. 자, 스카이스캐너. 배낭여행을 하다 보면 한 국가만 가는 경우가 아니라 좀 장기 여행이다 보니까 여러 국가를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날씨를 꼭 체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가는 곳이나 가는 일정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 변동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날씨를 항상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날씨 앱을 다운받아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월드 웨더 온라인 WWO라고 치면 아마 나올 겁니다. 이거를 찾아서 썼고요. 세계 날씨도 국가나 도시별로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다 커버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가봤던 웬만한 나라는 거의 다 커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저는 날씨 앱, 요거 아니더라도 어떤 거든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외국 앱 중에 전 세계 날씨 나오는 거 마음에 드시는 걸로 다운받아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해외여행을 하다 보면 환전을 해야 됩니다. 환전도 국가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뭐 흔한 국가가 아니라 조금 다른 국가, 전 세계 환율을 다 보고 싶으시면 저는 커런시 앱을 추천드립니다. 요거는 전 세계 앱이 다 거의 다 나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당히 정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네이버나 이런 거 앱보다는 훨씬 정확한 것 같습니다. 요거 환율 앱 해갖고 제가 갈 나라의 환율, 나라 국가를 등록을 해놓으면은 미리 등록을 해놓으면은 하나하나씩 일부러 찾을 필요 없으니까 요것도 추천드립니다. 이건 트립 어드바이저는 많은 분들 이미 아시겠지만 해외 여행 정보입니다. 전 세계 모든 여행지에 대한 정보를 다 커버를 하고 있고요. 특히 관광지나 맛집, 식당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거의 트립 어드바이저가 거의 원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카테고리가 여러 개 나눠져 있는데 호텔이나 뭐 이런 것들은 굳이 여기서 보실 필요는 없고 보시고 싶으면 보셔도 상관없는데 저는 주로 관광지, 즐길거리 이렇게 보시면은 택하고 보겠습니다. 우선
카테고리가 여러 개, 뉴욕인데요. 카테고리가 여러 개로 많이 잘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갖고 역사적인 장소, 뭐 박물관, 뭐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면 되고, 어디를 가야 될지 특정하기 힘들 때는 가장 유명한 관광지라고 해갖고 소팅해갖고 찾으시면 되고요. 지금 이거는 앱이 아니라서 조금 보여지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앱으로 보시면 조금 더 보기 쉬울 겁니다. 이런 식으로 뉴욕 최고의 관광 명소라고 해갖고 뭐 여러 가지 나옵니다. 이런 거 보시고 내가 있는 위치랑 내가 또 선호하는 것들을 찾아갖고 직접 보시면 되고요. 요것도 좋고, 가장 활용하는 게 관광지하고 음식점입니다. 항상 우리는 블로그를 보고 어디를 가야 될지 항상 좀 미리 정해놓고 가셔도 좋고요. 모든 일정을 다 정하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뭐 점심은 대충 어디에서 먹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내일은 뭘 먹을까라고 할 때 여기를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다 소팅이 가능하고요. 그냥 평점이 좋고 맛집이 어딘가라고 해갖고 검색해갖고 보시면 리뷰들도 다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트립 어드바이저 하나 있으면은 굳이 블로그를 준비를 안 했다, 내가 준비를 못 해갔다, 뭐 어디서 먹을지나 어느 관광지를 갈지를 준비를 안 해갔다 했을 때 트립 어드바이저를 보고서 어느 정도 바로 그때그때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상당히 유용합니다. 이건 특히 여기 있는 리뷰들은 다 한국 사람만이 적은 게 아니라 해외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하는 이 전 세계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 점은 조금 감안을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블로그에 음식점은 많이 나와 있는데 술집 같은 경우는 잘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갖고 이 트립 어드바이저에서 보시면 술집이나 바 이런 것들도 잘 나와 있기 때문에 트립 어드바이저로 다양한 곳, 클럽 같은 데까지도 찾아갖고 갈 수 있습니다. 배낭여행으로 장기 여행을 하다 보면은 숙박 시설을 예약을 해야 되죠. 그럼 숙박 앱을 다운받고 가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전에도 한번 좋은 호스텔, 나쁜 호스텔 고르는 방법에서 이미 설명드렸지만 부킹닷컴을 거의 주로 이용했습니다. 부킹닷컴이 웬만한 호스텔까지도 커버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하고요. 인터페이스도 상당히 예약하고 취소하기도 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킹닷컴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고요. 그리고 호스텔을 찾을 수 없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럴 때는 호스텔 월드에서도 중복해 갖고 찾아봅니다. 그렇지만 호스텔 월드를 주로 이용을 많이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가격이 호스텔 월드하고 부킹닷컴하고 가격이 다를 때도 있습니다. 호스텔 월드가 항상 더 싸진 않고 부킹닷컴이 더 쌀 때도 있고요. 그거는 숙박지에서 그런 식으로 가격을 정책을 정한 거기 때문에 가격 비교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해갖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호텔스닷컴도 많이 이용하는데 호텔스닷컴은 글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사용을 많이 해본 적이 없어갖고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숙박 앱 다운받고 가시면은 그때그때 내가 예약 안 했던 거 바로바로 숙소 체크해서 예약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그리고 부킹닷컴 뭐 다른 앱도 비슷하겠지만 내 반경 근처에 있는 숙소들을 찾는 그 시스템은 상당히 편리한 것 같습니다. 숙박 앱 다운받아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말고 조금 더 단독으로 쓰고 싶으신 분들은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도 앱을 다운받아 갖고 그때그때 예약을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주로 그런데 조금 더 방이 넓은데 여러 명이 갈 때 쓰는 게 좀 더 편리한 것 같아 갖고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숙박 앱 다운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자, 해외 혼자 홀로 배낭여행을 하시는 분들 중에 카우치 서핑을 아실 겁니다. 근데 카우치 서핑으로 남자분들이 선택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자분들은 그나마 좀 쉽게 선택이 되는데 카우치 서핑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공짜로 나를 재워달라 하면은 그게 공짜로 재워주겠다 하는 사람이 연락이 오는 건데 남자분들은 선택되기 상당히 어렵고요. 하지만 이 카우치 서핑에 재워주는 기능만 있는 거 아니라 같이 만나서 놀자라는 공지 같은 것들 뜨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사람들 연락해갖고 만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갖고 카우치 서핑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실 수도 있고요. 물론 외국인들입니다. 그리고 미더비라는 앱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양한 액티비티,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소모임 같은 것들이 있는 앱인데요. 이게 무슨 정기적인 소모임 같은 건 아니고 그때그때 행사가 있거나 뭐 예를 들어 뭐 매주 뭐뭐 있구나 하는데 거기엔 새로운 사람들 누구나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요것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해갖고 다 모르는 사람이 오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미덕 같은 경우도 해외에서 친구들 만들기에 나쁘지 않은 앱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고요. 여기서는 이제 각자 공지가 항상 올라옵니다. 몇 월 며칠에 어디서 뭐 맥주 토론이 있다, 아니면 어디서 바에서 그냥
해외에 사는 외국인들끼리 얘기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요거는 근데 내가 말주변이 없으면 갔을 때 되게 뻘쭘할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내가 영어 실력이 조금 많이 떨어진다거나 그러시면 요거 나가서 별 대화를 많이 못하고 뻘쭘하게 있다 올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내가 모르는 외국인들하고 다 외국인들, 거의 다 외국인들입니다. 여기 한국인들 나오는 경우들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누가 이렇게 나에게 먼저 관심을 가지고 말을 안 걸어줄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더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그래갖고 내가 먼저 다가가갖고 그들과 다양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아니면 영어 실력이 조금 부족해도 내가 적극성을 띌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면 하지만 그렇지 못하거나 소심한 분들은 이거 여기 나가셔갖고 아무것도 못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까 카우치서핑에서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카우치서핑 1대1로 만나는 경우들이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다르고요. 내가 소심하면은 조금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10가지 앱을 설명을 드렸어요. 10가지 종류 앱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지도에서 2개 뭐 이렇게 해갖고 10개 넘는다 이러지 마시고요. 추가적으로 때때로 유용할 것 같은 앱 몇 개를 설명을 드릴게요. 라임 앱이라고, 라임은 공유 킥보드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와 있죠. 저는 이거 유럽에 있을 때 먼저 봤고요. 이거 유럽에서 먼저 다운을 받았습니다. 그래갖고 사용을 해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몇 달 뒤에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여행하시다가 걸어 다니거나 애매한 거리 갈 때는 조금 이 걷기 너무 힘들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갖고 요거를 그때 라임을 깔아놓고 미리 깔아놓고 가면은 해갖고 바로 우리나라에서 충전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전 세계 이게 운영되는 곳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보시면은 타시면 됩니다. 물론 근데 그 나라에서 뭐 법적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우리나라는 지금 뭐 헬멧을 안 쓰면은 뭐 잡는다 뭐 이러잖아요. 유럽에서는 재작년까지만 해도 딱히 그런 건 없었어요. 인도에서만 안 달리면 됐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포르투에서 벨랭탑 갈 때 거기에서 이제 가는 길에 좀 한 몇 킬로를 걸어가야 돼요. 갔다 오는데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마침 이게 있어갖고 이걸 타고 한 1km 넘게 타고 와서 상당히 괜찮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거는 메신저 앱인데요. 이거는 뭐 다운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인데, 혹시 외국인 친구들을 많이 만나시고 연락처를 교환하실 분들은 왓츠앱을 받아두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외국 애들은 거의 왓츠앱 위주로 많이 사용해요. 페이스북 메신저들 사용하긴 하는데 그것보다 왓츠앱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카톡처럼 사용하기 때문에, 왓츠앱도 외국인 친구를 현지에서 만나고 또 같이 현지에서도 연락하고 그러시려면은 왓츠앱을 다운 받아 놓는 게 좋습니다. 가계부 앱인데, 가계부 앱은 배낭여행을 좀 장기적으로 가다 보면은 자금을 내가 계획한 대로 운영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뭐 조금 덜 쓸 수도 있고 더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이것들을 관리를 해주시면 내가 조금 더 뭐 이럴 때는 더 쓰자 이렇게 생각하고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계부 앱도 뭐 원하시는 거 쓰시던 게 있으면 다운받으셔서 가도 될 것 같습니다. 배낭여행 필수 앱 10개를 설명드렸고 그 외에 나머지 몇 개도 설명드렸는데, 이렇게만 있으면은 여행 다니는데 무리가 없을 겁니다. 다만 인터넷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가 있을 거고요. 웬만한 곳에도 오지 같은 경우도 인터넷이 되니까 진짜 아프리카 무슨 밀림 이런 쪽 안에 가는 경우가 아닌 이상, 하지만 가기 전에 미리 다운 받아 놓으시고 한번 사용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우리나라가 인터넷이 빠르기 때문에 조금 더 익숙해지는 게 좋고요. 가서 또 그거를 새로 공부하고 하려면은 조금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 카드 등록을 해놓고 결제 시스템을 등록해야 되는 거는 미리 등록을 해놓고 가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지에서 또 그 카드가 등록이 안 되거나 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면 상당히 골치 아픕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갑자기 생각난 건데, 마지막으로 결제 앱인데 페이팔, 이거 아시죠? 우리나라 치면은 뭐 카카오페이 뭐 약간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페이팔도 등록을 해 놓으시면은 유용합니다. 왜냐면은 현지에 가서 투어 같은 것들을 예약을 하거나 뭐 그 외에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스페인에서 플라멩고 공연 같은 거 예약할 때 페이팔이 있으면 페이팔로 바로 그냥 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페이팔도 미리 다운 받아 놓으시고 등록해 놓으시고 가시면은 장기 배낭여행 가실 때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